음. 어?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유익한 교육 되시고 추후에 교육 끝나고 또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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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스템 관련한 교육을 지사장님이 요청하셔서 진행되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지사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새롭게 잘 정착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시면서 오늘 교육 지원을 좀 요청을 하셨거든요. 일단 사전에 이제 안내를 미리 해드리기는 했으나 사실 월요일 오전 10시가 사실 우리 원장님들 쉬운 시간이 아닌데, 그쵸? 나 오늘 아침에 조금 이렇게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시는 원장님 계세요? 오늘 또 세상. 교육은 전체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저희가 1월에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이제 보게 되는 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같이 맞춤학습 내가 생성할 때 요 버튼 눌렀었지 하는 것처럼 컨텐츠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1월에 살짝 오픈을 해드린 이후에 나는 시스템을 조금 많이 보겠다. 좀 보면서 기다리겠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럼 다 되면 그때 볼게요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어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 받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약했을 거예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걸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육을 쭉 받으신 다음에 약간 이제 소개를 받으신 다음에 원장님께서 그간에 궁금하셨던 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 오딘디노 원장님은 한마루 원장님인 거 확인했어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월에 살짝 맛보기로 오픈을 해드린 이후에 원장님들께서 전국에 우리가 이제 교실이 있잖아요. 약 2,000명 가까운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시고는 저희 본사에서 혹은 개발팀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했던 개인별로 사용 패턴이 다름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기존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탑재시키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5월 2일에는 원장님들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넘어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나는 5월 2일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하고 출력하고 해서 아이들 수업 진행해야지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지금 나는 1월에 사실 엄마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문제 생성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맞춤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래요. 라고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문항들이나 혹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할 수 있어요. 다만 원장님들께서 내가 5월 2일에 바로 출근해서 출력하고 아이들 수업하는 것까지가 바로 적용되면 너무 좋겠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했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내가 분명히 입구에서 문을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면 회원 관리 탭, 학습 관리 탭, 그리고 교재 주문 탭 등이 위치들이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5월 2일에 출근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네, 4월 한 달 동안 정도는 원장님께서 그래도 주 1시간 정도는 조금 시간을 내셔서 아 그래 바로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아니라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화장실이 있었지 라는 것처럼 조금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력을 기르는 기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예쁘게 표현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장님들이 5월 2일 새로운 시스템에서 문제를 생성하시고 사용하심에 있어서 화가 안 나려면 안 답답하려면 4월 동안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거는 보시는 게 원장님한테 유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기존 특히나 우리 일산 파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우리 한솔 플러스와 함께 하고 계시는 기간이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한솔 플러스와 함께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느끼시고 우리 지사장님한테 또 이제 관계가 돈독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용하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더더욱이나 오늘의 교육을 준비를 해주신 거고요.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의 학습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아, 내가 예전에는 방배동에 살았는데 이제는 목동으로 가야 돼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잘 이사를 가실 수만 있으면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문제를 생성하시고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원장님들의 어떤 사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뉴를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원장님들께서는 접속하실 때 인터넷 창을 어떤 걸로 열 것인가부터가 이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는 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 한 번 타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속버스 한 번만 타면 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초에 간선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돼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접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거는 왼쪽 밑에 보시는 파란색이랑 초록색깔 연결되는 이 아이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몇십 년 전에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터넷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전 시스템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솔 플러스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마찬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는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넘어가면서 보다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더 좋게 편의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솔 플러스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과 발맞춰서 조금 더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패턴에 맞춰서
서버를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메타버스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것도 보다 우리 환경에 맞춰서 우리 원장님들이 온라인 문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릭하시고 그 네이버로 연결하신 다음에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검색하시고 원장님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접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바로가기, 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바로가기를 해놨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찬가지 바로가기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시스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은 해놨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정통성 있는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엣지. 우리가 어플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 우리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일정이랑 아이폰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일정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기준으로 크롬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두 브라우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꼭 사용을 하셔라 라는 거고요. 원장님들께서는 특히나 접속을 하실 때 내 아이디랑 비번을 넣어서 이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아이디를 T1234, 그러니까 숫자가 4자리였다 하시는 분들은 T0 붙이고 1234.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래는 9876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T9876 하고 비번 넣고 들어오셨다고 하면 신규 시스템에 들어오실 때에는 T하고 내가 9876 앞에다 0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모두 통일해놨습니다. 비밀번호가 09432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처음 로그인 하신 다음에는 한번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접속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죠? 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원장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4월 한 달 동안 원장님이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 학습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5월 2일에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중에 원장님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살려놨습니다. 다만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 놨다거나 이름이 변경된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사용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컨텐츠가 있죠. 저희가 1월에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떤 내용이 넘어서 가야 되겠다. 개념 플러스 풀고 이따 맞춤 뵐게요. 하려고 하면 1레벨부터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0레벨이 필요해요. 교재를 한 번 더 풀리는 게 이 아이한테는 더 개념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실 때 교재 맞춤 학습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놨습니다. 교재 맞춤 콘텐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별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학생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맞춤 플러스 사용하시던 것처럼 간단하게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장님이 선택값 넣어주시면 교재를 한 번 더 풀림으로써 맞춤 학습으로 넘어가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는 0단계의 문제를 한 번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를 어떻게 클릭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내가 김한솔 학생, 초등학교 3학년 김한솔 학생 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년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김한솔 학생한테 주문된
3개월 이력을 끌어올 거예요. 원장님들께서는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주문된 내용들 중에 나는 3호에서 1단원을 다시 한번 학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아랫부분에 교실 출력을 할 건지, 내가 기존에 맞춤 플러스 생성하는 것처럼 교실에서 풀릴 건지, 아니면 온라인 숙제라고 해서 학생용 홈페이지로 문제를 보낼 건지가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안내를 드렸었죠. 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는 어떤 기준이냐. 보통 우리가 아이가 개념 플러스를 1단원을 학습하는데 보통 5일로 쪼개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한 텀을, 한 호흡을 고려해서 이걸 쪼개 놓은 거예요. 코너별로 쪼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나는 교실 출력이 아니고 온라인 월수금은 교실 출력으로 하고 화목은 온라인 숙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개별 박스 다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맞춤 문제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차별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지 생성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원장님께서 채점 입력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채점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채점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누르면 세모, 두 번 누르면 X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하고 밑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교재와 유사한 문제를 풀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오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체크박스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답 노트로 끌어와서 아이가 다시 한번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문을 클릭하시면 원장님께서 미리 보기 기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좋아진 건 뭐냐면 오류 신고 가능해요. 이전에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틀렸던 거 번호 인지하시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일일이 번호 수기로 넣으시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항을 직접 보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클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아이한테 문제는 출제를 하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이 문제는 굳이 한 번 더 풀 필요 없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이 페이지에서도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 나한테 질문 없이 혹은 온라인 숙제로 보냈는데 못 풀어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안 나오게 이건 삭제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반영이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 기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하시는 기능에서는 풀이 공간에 대한 여백을 설정하시는 것도 보통 넓게 더 넓게를 원장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일괄 요거까지 일괄 인쇄하시고 일괄 채점하시는 기능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주차 삭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채점 입력이 되지 않은 선에서 최종 주차 삭제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맞춤에서 그룹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원장님들께서 특히나 회원이 많으신 교실 같은 경우에는 반을 나눠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이 친구들은 무조건 개념 풀리고 교재 맞춤 한 다음에 맞춤 플러스 넘어간다 라는 이런 룰을 이제 만드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도 교재 맞춤을 그룹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렸고요. 사용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별로 들어간 주문된 호수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실 출력, 온라인 출력, 주 단위에 대한 거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력칸을 누르시면 모든 아이들의 리스트가 쭉 보이겠죠. 요거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답 노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능 다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는 아직은 내가 먼저 문제를 출제를 해놨는데 이 아이들을 새롭게 그룹으로 편승하게 됐다.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면 밑에 쪽에 보시는 맨 오른쪽에
왼쪽에서 맨 오른쪽 버튼 그룹 시험지 적용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왜 그룹으로 넣었는데 왜 그룹 시험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요거는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중간에 그룹으로 넣은 친구들은 그룹 시험지 적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그룹 시험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또 나는 주 단위로 문제를 생성은 했으나 출력하는 방식은 매일 아침에 아이들 출력거 쭉 개별로 낮장으로 해서 풀렸다 라고 하시는 것도 많이 요청사항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날짜별 관리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괄 출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전에는 집중학습 카테고리에 있던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 익힌책 플러스의 사용 패턴을 알아보실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교재 플러스 단원 좋아요. 평가. 교재 플러스. 이전에 집중학습에 있던 거 교재 플러스에 있다는 거. 교재와 플러스. 풀어서 플러스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다 넣어드렸어요. 단원평가 콘텐츠는 단원별로 난이도 기본, 실력 있고요. 1회차 기본형에 대한 거 1회차, 2회차, 실력형에 대한 거 1회차, 2회차.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난이도를 기본 실력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학생별로 최대 4번의 시험지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 학기, 구분. 그러니까 난이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문제집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기능 넣어드렸어요. 오류 신고하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선택을 쭉 하고 회원 선택을 한다. 혹은 개별 시험지에 가서 회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시험지이기 때문에 3학년 아이들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이 넣고 혹은 나는 빼고 싶다라고 하면 제외하고 버튼 누르시는 거. 요거는 기존의 그룹 관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 또 맞춤학습에 아이 문제, 그러니까 단원 평가나 유형 플러스 이 세트지에 대한 거 문제 설정하시고 회원 선택하시는 기능 동일하기 때문에 원장님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형 플러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형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교재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데 학년, 학기, 구분값, 그러니까 난이도죠. 설정해서 검색 버튼 누르시면 리스트가 쭉 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달라진 건 뭐냐면 유형 플러스 같은 경우에 기본, 실력 두 단계로 나눠 놨어요. 그리고 단원평가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2회, 실력형 2회, 총 4회에 대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재 플러스에 들어있는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가 모두 난이도가 기본 실력형으로 되어 있고 사용 패턴이 1회차, 2회차 이런 식으로 통일화됐다라고 기억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형 플러스에서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원장님 유형 플러스에 직접 출제 기능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유형 플러스 출제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고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지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원장님들이 훨씬 더 선호하시고 이걸 통일화시킨 이유가 예전으로 넘어가요. 우리 원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2016년 시스템 개편이 한 차례 있었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유형 플러스가 원래는 출제하는 기능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출제를 막 사용을 해보시니까 오 그래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데 필수 유형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더 풀려보는 게 좋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요 정도 기본 조금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는 풀려야지 한 번 더 응용력 높여주는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유형 플러스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만 2016년 개편을 할 때 어떤 요청사항이 가장 많았느냐 유형 플러스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다만 내가 우리 아이들 개인별로 일일이 출제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이걸 세트지 형식으로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난이도별로 기본형, 실력형,
심화형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패턴에는 뭐가 들어있냐? 세트지, 지금과 같이 세트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출제 형식도 기존처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트지 형식에 대한 요구는 현장에서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탑재해드린 거. 그리고 출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본사 내부적으로 이 컨텐츠는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더 밀어 넣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니 사용자 환경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 출제 기능에 대한 사용 빈도가 거의 없다. 많이 떨어진다.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다 원장님들이 간결하면서도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활용하시는 어떤 학습 목표에 대한 것들은 누수 없이 관리하실 수 있게끔 기존의 세트지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유지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만 심화형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심화형에 대한 것은 선생님 시험지를 활용하신다던가 왜냐하면 기본, 실력, 심화를 넣어드렸을 때 심화형에 대한 거는 문항수가 크게 많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심화형에 대한 사용률이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수준의 우리 아이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유형별 응용력을 향상하는 문제가 기본 실력형으로 나눠지고 각 난이도별로 2회차씩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선택하시는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고요. 익힘책 플러스 같은 경우 그리고 단원평가와 유형 플러스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통일화시킨 것은 뭐냐면 원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전에는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사용하던 것을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학년을 조금 넓혀드렸어요. 요거는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익힘책 플러스는 이제 초등 아이들만 사용하는 컨텐츠이죠. 초등 수학 익힘과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교재 플러스 안에 들어가 있고 학년 학기 난이도 설정하셔서 회원 선택하시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를 내가 회원 선택을 다 했으면 그게 리스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리 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관리 탭으로 넘어가서 내가 생성해 놓은 것들을 일괄 출력하신다던가 일괄 채점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기존 관리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기존과 사용 패턴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문제는 없으실 건데 우리가 예전에 오답 노트에 반영되는 것은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컨텐츠가 오답 노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맞춤학습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맞춤 문제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1:1 맞춤 플러스 사용하시던 그 메뉴가 맞춤 문제은행의 학생별 맞춤으로 바뀌었다는 거. 맞춤 플러스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찾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꼭 짚어드려요. 맞춤 문제은행 학생별 맞춤으로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면 맞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교재를 학습한 성취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시키는 것이 맨 처음에 보셨던 교재 맞춤 학습 메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면 기존에 우리 아이들 기제작된 교재 말고 우리가 주문해서 사용하시는 교재 말고 우리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제작하는 문제집 요거는 맞춤 플러스로 사용하셨었는데 이게 뭘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은행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 문제은행 1:1 학습 요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별 맞춤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학년에서 이름 클릭하셔서 요 버튼만 설정해 주시면 원장님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학습 유형, 우리가 예습 시기, 진도 시기, 내신 대비 시기 요거 나눠놨었잖아요. 학습 유형 선택하시는 거 학년 학기 단원 설정하시고 레벨, 문항수 설정하시면 주 단위로 문제가 생성된다. 그리고 주말평가 기능도 동일하게 넣어드렸어요. 내가 월, 화, 수 문제지 생성해놓고 주말평가 기능을 사용한다. 그럼 자동으로 무슨 요일날 생성이 돼요? 목요일날 생성이 목요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풀이공간 여백 설정하시는 기능, 주말평가 기능 사용하실 때에도 오답위주 신규 문제, 유사 문제로 생성하실 수 있는 거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채점 입력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주차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점 입력이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 주차 삭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요거는 왜 제한이 걸리냐? 지금 이전에는 우리 개인별로 맞춤 학습이 진행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지금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보다 고도화되어 있다 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의미가 어떤 데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최종 주차 삭제가 되지 않는 이유, 채점 입력이 되고 나서 최종 주차 삭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고도화된 게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학습 이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한 학생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어떤 컨텐츠들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출제할 때 다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채점 입력이 됐다는 건 그 아이가 학습을 완료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항이라든지 어떤 유사 문항을 제외하고 새로운 문항으로 아이가 학습할 수 있게끔 고도화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채점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 주차 삭제는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되지 않았을 땐 어때요? 최종 주차 삭제 가능하시겠죠. 예, 그거는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괄 사용하시는 기능들 뭐 다 똑같이 넣어드렸으니까요. 혼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룹 기능도 마찬가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날짜별도 마찬가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은행을 사용하는 것 중에 선생님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장님들께서 선생님 시험지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세트지로 쭉 내가 우리 아이들 이제 성취도별로 혹은 우리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시험지는 풀려야 돼라고 해서 내가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출력해서 사용을 하시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맞춤 문제은행을 사용하시는 패턴에 대한 걸 저희가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생님 시험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선생님 시험지 수준을 기초부터 경시까지 조금 통일화시켜 놨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시험지 들어가면 실력 향상 문제, 그리고 최고 수준 문제 나눠놨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DB를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것은 요 한 바구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차피 전체 대비 사용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렸고요. 문항수를 보시면 이전에는 50문항까지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출제해 놓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풀리고 왜냐하면 50문항까지 출제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시험지가 한 7장, 8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주 단위로 어떻게 끊어갈 건지에 대한 거는 크게 고려 없이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아이한테 풀리고 오늘은 10문제, 내일은 8문제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쪼개서 아이한테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 뭐냐? 선생님 시험지를 활용을 하시면 채점 입력이 안 되고 오답 관리 기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원장님께서 선생님 시험지를 더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구성을 바꿨느냐? 하루에 왔을 때 한 아이가 푸는 문제가 30문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호흡,
하루에 왔을 때 풀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항수는 30문항으로 줄여놨고요. 좁혀놨고, 대신에 선생님 시험지에서 활용하시는 거 기존처럼 사용은 하시지만 다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지만 관리 탭으로 넘어가면 채점 입력 가능하고, 입력 가능한 곳에 보시면 오답 노트로 끌어오실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드렸다는 게 차별점이에요. 그러니 원장님께서 선생님 시험지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즐거우시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 들어가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오답 노트 우리 아이한테 출제를 해주실 때 맞춤 플러스, 단원 평가, 유형 플러스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재, 개념 플러스 풀리고 풀려본 맞춤 문제지. 교재 플러스에 있는 단원 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 그리고 1:1 맞춤 학습이죠. 학생별 맞춤. 그리고 선생님 시험지. 그러니까 DB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오답 노트를 풀리시는 것도 아이가 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만큼 아이한테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화 시켜놓음으로써 아이가 틀린 문제 그냥 반복적으로 따라 쓰고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걸 유형별로 틀린 문제의 반복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유사 문제를 통해서 아이도 힘들지 않게,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의 학습 효과가 올라올 수 있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 교실에서 틀린 거를 다시 한번 풀면서 시간 보내게 하지 않고 온라인 숙제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고 자동 채점을 활용해서 내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구현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아이한테 유사 문제를 주는데 반절은 우리 교실에서 풀고 반절은 집에 가서 풀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이 시간을 훨씬 더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요거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더 수정을, 그러니까 피팅 작업이라고 해요. 우리 옷 사러 가면 피팅해 본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딱 맞춰서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원장님만을 위한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원장님들 사용 패턴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교재 플러스 일괄 출력.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 시험지를 다 회원한테 생성하시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 시험지를 여러 명의 회원한테 주는 기능도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작업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원장님들께서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드렸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도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원장님이 제가 한 내용 그대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 한번 5표 아니다 5 한번 표현해 봐 주실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다. 미처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원장님한테 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 그냥 바로 하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가 원장님이 오늘 집중하지 않으셨다거나 뭐 혹은 저의 강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원장님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막 보면 막 핸드폰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라고 찾는 것처럼 원장님들 우리 기존 일상생활 쭉 하시고 아이들 학습관리 쭉 하시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낸다 라고 하면 원장님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왜 AI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이 요 내용을 토대로 이해도를 바탕으로 4월 동안에는 아 그래 요거는 여기 있었지 라고 찾아가시는 것은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장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원장님들은 우리 한솔 플러스와 함께 하신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다만 내 교실을 운영하시는 패턴에 대한 건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개념 플러스 학습하고 맞춤 학습으로 넘어가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오는 질문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장님이 교습소를 운영하시는지 공부방을 운영하시는지 학원을 운영하시는지 나는 20명 회원인지 50명 회원인지 100명 회원인지 나는 1관만 운영하시는지 2호점, 3호점을 운영하시는지 나는 주 5일을 1시간 수업을 하는지 나는 주 3일 1시간 반 수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지금 DB를 활용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커리큘럼, 내 수업 방식, 내 교실 운영 방식에 따라서 원장님이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만나심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시는 게 100%만 사용하시는 원장님 계실 수 있고요. 200% 이상 사용하시는 원장님 생기실 수 있어요. 다만 5월 2일에 출근하셔서 출력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5월 2일부터는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나름의 안이 4월 중에는 있으셔야 한솔 플러스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요 기간을 원장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원장님한테 이점이 들어가려고 하면 4월을 꼭 놓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4월 동안에 테스팅 해보시는 것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식 5월 2일 오픈 전에 다 삭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5월부터는 이제 진짜로 아이 이름으로 들어간 주문 리스트에 대한 것만 문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아이들 채점 입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처럼 만약에 채점 입력이 다 완료되고 나면 최종 추사 삭제 이런 기능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기간 한 달을 꿀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까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나는 요거는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기존에 1월에 보시고 아 내가 요거 기능 놓쳤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리고 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딱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이 또 원장님 파주 가운교시 원장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은 오늘의 이 교육은 사실 전국에 계신 지사장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지사장님, 교실 원장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 새롭게 이사를 잘 하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지사장님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일산지사장님이 1등이거든요. 우리 1등 지사장님은 이제 우리 일산지사장님이 1등 지사장님 입이 착착 붙네요. 지사장님이 원장님들 생각하는 거는 진짜 1등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회의를 하시는데도 우리 원장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가는데 불이익이 없으려면 혹은 잘 적응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본사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요청사항이 가장 디테일하셨어요. 그만큼 원장님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원장님들한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끔 발벗고 나서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다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거나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보시면서 또 새롭게 생기는 질문, 의문 아니면 요청사항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교육팀에서는 사실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우리 원장님들의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조금 좋은 것들도 있더라라는 지금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새롭게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 중에 그냥 세트지 형식이라서 원장님들께서 그냥 뭐 회원 선택 이런 거 없이 그냥 출력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중에 새롭게 드린 거 하나가 수행평가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한테 제공을 하는 컨텐츠인데 이 수행평가 컨텐츠도 있어요. 중등에 올라가서 갑자기 수행평가를 만난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초등 때 쌓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교실에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어머니. 이렇게 상담을 하시니까 수행평가 플러스라는 컨텐츠 이름 하나만으로도 입회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좋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긍정적인 사례 혹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본사 내부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저희 교육팀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우리 원장님 꼭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꼭 한번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예뻐져라 하면서 아이크림 바르시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시간에 시스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잘 적응하셔서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과 계속해서 롱런하실 수 있는 각 교실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지는 않지만 원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을 이따가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제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원장님, 그럼 우리의 공식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우리의 줌교육을 많이 들어와 보신 원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양쪽 어깨에 손을, 그쵸? 이거는 앞에 인사.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양쪽 어깨에다가 손을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 진짜로 아침 10시에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사실 중교육을 하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원장님 오늘도 제 느낌엔 어떠냐면 분명히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입회가 되실 것 같아요. 믿으시는 분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잘했다. 오늘 교육 잘 받고 나는 입회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저 질문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네네, 좋아요. 네, 질문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려 원장님. 네, 여기 교재 맞춤 학습에 보면 온라인 숙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내주는 거죠? 제가 못 들었나요? 네. 교재 맞춤 학습에서 원장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하나는 교실 출력이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맞춤 플러스 생성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시는 것처럼 출력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출제하시는 거는 학생용 홈페이지가 우리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홈페이지에 자기 회원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입장을 하면 온라인 교재 보기, 동영상 보기, 그리고 원장님께서 출제해 주신 온라인 학습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메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이가 문제별로 다 답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채점이 진행이 되고 원장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오답을 더 줄 건지 안 줄 건지 다음 학습으로 이어갈 건지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용 홈페이지는 저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pr.hs 플러스. 그러니까 원장님이 로그인 하시는 것과 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음. 회원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네, 회원번호. 네. 그럼 아이들한테 이거를 다 가르쳐 줘야겠네요. 그렇죠. 한 번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네. 우리보다 기계를 더 잘 잘 사용하는 알죠. 것도 있고 저희 아. 맨 처음에 코로나 때 줌 네네.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음. 아마 한 명만 할 줄 알면 본인들이 알아서 전파하고 다닐 거예요. 네, 똘똘이 한번 네네.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